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목소리가 안 돌아오네요. 제가 3번 정도 방송을 큐 하고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좀 쉬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거의 3천에 임박했죠. 코스피가. 코스닥 뒷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코스닥은 하락하는가 싶더니 결국엔 뒤에 상승하고 끝났죠. 증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부침도 있을 거예요. 급등폭이 컸기 때문에 급락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감안하고 봐야 돼요. 근데 또 몇 번 떨어졌다고 해서 폭락론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거 봐라, 드디어 나의 시간이 왔다, 이러겠죠. 그런 것들이 반복될 겁니다. 사실 2020년도 굉장히 불마켓이었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그 증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승과 부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2021년도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새해 첫 증시가 상큼한 출발을 했죠. 바이오 관련주 빼고는 전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종목이 오르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중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코스닥은 오히려 대형 바이오들이 좀 박살나는 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광란의 시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증시 딱 한 번 보고 못 봤거든요. 이게 보면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었어요. 오늘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개인 우세의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중심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양시장을 합쳐서 17종목이 나왔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움직인 장입니다. 이러면 개인 소외 장세라는 거예요. 상승은 하는데 뭔가 찝찝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거를 질문이 많이 나올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 종목 리뷰를 했었는데요. 지금 왜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중입니다. 제가 보는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편성이 완료됐어요. 제가 지금 편입하고 싶은 섹터가 3개 정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리뷰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항상 댓글에 파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락하는데 손절할까요? 상승하는데 언제 팔까요? 이런 질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 와중에 하락한 종목 몇 개를 보면 제가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SK바이오팜이죠. 500만 주 보호의 수가 해제됐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마일스톤에 등록된 일정이었죠. 저는 매수를 안 하고 관망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500만 주의 매도가 다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겠죠. 현재 손해권으로 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예수 해제가 깜짝 보호예수인가요? 깜짝 보호예수 해제인가요? 아닙니다. D-Day를 기다렸다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리고 셀트리온 시리즈에 오는 하락폭이 좀 있었어요.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했다 라는 계속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 대비할 수 없는 악재입니다. 대비할 수 없는 악재고 상승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폭이 컸죠. 그래서 하락하는 것도 상승한 거를 되돌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나름 참아줄 수 있어요. 셀트리온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음모론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많은데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음모론이 아니면 그리고 상승해 버리면 그때 가서 나 당신 때문에 팔았잖아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 반대도 똑같죠. 당신 때문에 안 팔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단기 스윙을 진입했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죠. 잠시만요. 오늘은 거의 바닥에는 못 샀고요. 최바닥에서 못 샀고 사실 이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바닥 잡기 실패한 겁니다. 사실 이거 이대로 쭉 하락했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장 끝나고 보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힘이 좋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시면 급락을 하죠. 분명히 밑엔 거래량이 터지고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밑골을 달고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바닥 판단을 일단 합니다. 1차. 그 다음에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하락할 때 좀 더 확대할까요? 자,
하락했다가 밑꼬리 달고 상승이죠. 이때 거래량 많이 터지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빠른 상승을 하다가 밑꼬리를 달고 떨어져요. 자, 이거는 당연히 영머리 역경을 예상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흐름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5분봉인데요. 그 20선이죠. 20선. 그러니까 100분선이죠. 100분선. 100분선이 하락하면서 100분선을 맞고 떨어집니다. 이거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윗꼬리를 달고 떨어져요. 계속 윗꼬리 달죠.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면 단기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음봉 발생하고 제가 이음봉 꼬리에서부터 매수를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말이냐 하면 자,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 보인다. 빨간색. 이렇게 떨어졌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왔다가 하락하고, 자, 제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이걸 예상했죠. 예, 이걸 예상하고 들어갔죠. 아니잖아요. 오르다가 말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거 단기 트레이딩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 제가 수익권으로 끝난 건 뽀록입니다. 예. 왜냐,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으면, 자, 보세요. 긴 호흡으로 봤으면 영머리 역경이 맞아요. 예.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영머리 역경 맞아요. 영머리 역경에 지지 저항까지 완벽히 지켜준 영머리 역경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이죠. 예. 제가 여기서 들어간 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뽀록이었다. 내일 하락하면 이 뽀록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아름답죠. 예. 이 바닥 누구인가? 아무튼 예, 단기 스윙은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코스피가 3,000이 임박했습니다. 코스피가 3,000이 임박했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3,000 찍으면 며칠 차이 안 나잖아요. 예, 2020년이랑 노벨 주식상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영상에서 그 지수를 좀 전제한 그 차트가 있어요. 이 장표인데요. 보시면 제가 하단은 좀 완전히 틀렸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하단은 완전히 틀렸는데 상단을 보면 제가 2900에서 2980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도 3000이라고는 안 했었네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3000이라고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 20년 코스피 종가가 2873입니다. 즉 상단에 근접했죠. 자, 코스닥은 930에서 964라고 했습니다. 근데 20년 코스닥 종가가 968.42예요. 와. 다시는 이런 예측 못할 것 같아요, 저. 자, 투드리스트 한 개 해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년 주식시장 총정리를 오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살짝 일찍 왔어요. 살짝 일찍 왔는데 생각보다 늦었네요. 그래서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총정리 영상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어차피 매일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12시에 자야 됩니다. 목이 왜 이러지? 외신입니다. 안되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에 기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결선 투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치적인 약간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진짜 큰 음봉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UK,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케이스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는 거죠. 뭐 이건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스탁이 뉴하이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지금 이제 그 미증시 선물이 상승 중입니다. 뒤에서 보시고요. 그 중국이랑 유럽의 매뉴팩처링 서베이라고 하면 제조업 그 설문조사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표인데요. 약하다. 네, 근데도 그 중국은 올랐죠. 달러가 약세고 이 달러 약세가 유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플러스 이란이 무슨 이슈가 발생했나? 뭐야 이거? 그 내용을 제가 안 붙여놨네요. 이란에서 무슨 이슈가 있나 봅니다. 뭐 또 미사일을 맞았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내신입니다. 비트코인 폭주에 이더리움도 질주한다. 가지와 광풍 재현되나? 라는 건데요. 저 지금 리플 어떻게 됐지? 좋네요. 예. 비트코인 폭주에 이더리움도 질주한다. 예.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올라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른 알트코인 몇 개 빼고요. 그 이유는
예, 20년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큰 이유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최근의 폭등은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 때문이다. 닷컴 버블 때처럼 급락하지 않겠지만 차트가 단기간에 포물선 형태를 그리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잘 보세요. 저 대단한 분이겠죠. 예, 뭐 로젠버그 리서치라는 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분인데요. 왜 정상 비정상을 당신이 나누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을 긋는다는 건 이 모든 자연의 그 섭리, 이치 그런 것들은 자로 잰 듯이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좌파 우파도 똑같죠. 난 좌파야, 난 우파야 이런 것도 웃긴 겁니다. 나는 중도 좌파야, 난 중도 우파야 이런 얘기도 웃긴 거예요. 우파면 우파지 무슨 중도 우파입니까? 한마디로 선을 긋는다는 게 굉장히 웃긴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라고 저분이 선을 그었습니다. 왜죠? 당신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고 믿는 것보다는 내가 판단해서 상승 하락을 판단하는 게 맞지. 저 사람이 비정상적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 그럼 지금은 비정상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리엘 루비니 저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뉴욕 대학교 교수도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도 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거품이 꺼질 것. 저것도 굉장히 오만한 얘기입니다. 누가 통화로 쓰면 어떡할 건데요? 예. 다른 사람이 통화로 쓰면 어떡할 겁니까?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되면 어떡할 건데요? 예. 그때 되면 인정하지 않겠죠, 그때도. 사람들이 미쳐있다 이러겠죠. 자기가 미친 게 아니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 저는 그래서 셀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맹신하지 않습니다, 진짜. 저 사람들이 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룬 건 많겠죠. 이룬 건 자기가 잘 되는 거 이룬 거지. 우리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철학적으로. 워런 버핏씨가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이뤘는데 여러분들한테 해준 게 뭐죠? 없습니다. 자기 부를 이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맹신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다 자기 잘 되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이재용의 승어부 카드, 협력사 상생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도 1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그 중소기업, 그 비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 쪽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 대출 조이기 효과, 12월 신용대출 증가폭이 꺾였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네, 여러분들 신용이 많아야 됩니다. 시장에 올라가려면 시중이 많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야, 너는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거를 옹호하냐? 이런 말씀하시면 정말 오판이죠. 저는 뭐 가계대출이 많이 올라가서 터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고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이때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었다는 과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예, 그런 사람들의 그 뒷다리 잡기 꼭 경계해야 된다. 당첨만 된다면 위장 결혼 후 석 달 만에 이혼. 야, 이건 진짜 놀랍네요. 부동산 시장이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게 보입니다. 저기서 돈이 곧 빠져나올 것 같아요. 셀트리얼스퀘어 매도 치열, 앞타바이오, 삼성 SDI 등 매수 상위. 이게 미래에셋 대우의 M클럽이라는 투자 수익률 상위 1%들의 매매 성향을 트래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셀트리얼스퀘어래요. 근데 이날 가장 많이 판 종목도 셀트리얼스퀘어였다. 이 무슨 미친 소린가 싶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셀트리얼스퀘어의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기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단기 트레이더고 단기 트레이더들이 셀트리얼스퀘어를 많이 매도했다.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100% 낙주 매매에 들어온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무리 없는 그 추측이라 보입니다. 자, 중국이랑 독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아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자, 공장에 가서 여러분 요즘 경기가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0이 넘으면 화랑이다. 50 밑이면 불황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안 좋게 나왔지만 50보다 높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나마 좋게 나왔죠. 내일은 실업률 변동이 있고요. 오늘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가 있었는데요.
관련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게. 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진행될 겁니다. 환율이란 결정 및 전망에 집중해 보시죠. 자, 오늘은 10시에 시작했습니다. 9시에 막 돈 장전하고 보고 계신 분들은 힘들었겠죠. 뭐야, 왜 오픈 안 해? 저도 말씀 안 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아차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시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내일도 굉장히 좋을 거다. 내일은 잘하면 3000이라는 숫자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3000이 오네요. 이렇게 되면 다 잠수 타야겠죠. 저 빼고 다 잠수 타야 됩니다. 진짜. 예, 제가 공룡방송에 나가면 100% 말할 수 있어요. 3000 찍자마자 다 잠수 타라고. 너네 다 잠수 타. 농담이고요. 예, 발끈하지 마세요. 예, 오늘같이 상승한 날은 기분 좋잖아요. 근데 상승하락 종목수는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상한가가 17개가 나오는 약간 광란의 장이었지만 상승하락 종목수는 코스닥은 뭐 소형주 위주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대형주가 좀 박살이 났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개인이 1조를 샀네요 오늘. 근데 상승을 크게 했잖아요. 이러면 결국엔 개인이 시장가 매수를 한 장이고 기관 외국인은 그 매도 호가에 걸어놓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매수 호가를 채우면서, 이거 어떤 거냐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지켜보면 압니다.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호가창을 지켜보면 왜 개인 매수가 많이 잡혔구나가 느껴져요. 그 다음에 볼 게 없죠. 시형융자, 투자자 예탁금. 투자자 예탁금은 내일 줄겠네요. 내일 줄겠네요. 1조 가까이 투입이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예탁금이 는다면 사건이죠. 코스닥이 10종목이 상한가였네요. 미증시 현재 상승 중입니다. 얘들도 레코드 하이를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볼 게 없죠. 미국채는 계속 파란색 끼고 있다. 위험 자산으로 가자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원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저거는 선행지표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선행지표고, 코스피는 지속 상승을 보일 그 환경적인 요인이 구비되어 있다. 유가는 아직은 좀 하락세인데요. 오펙 플러스의 결과를 좀 지켜보시죠. 금이 왜 저렇게 또 올랐냐? 금 못 샀다 진짜. 금 사신 분들 있던데 괜찮은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시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오늘 굉장히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목이 왜 이러지?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